Look alive, guys. Bogey entering tunnel. I want this surrender in 10 minutes. Roger that. Who's taking point? Let's go! Go! Showtime. You said the code name Ahab. Always been on point and precise. Hey, don't do whatever can. Don't fucking die on me! JP is done! You're gonna be a hero. Can you make it happen? All right, go get it myself. 네, 다음 영화는 많은 분들이 기억에 생생하신, 왜냐하면 최근 영화였으니까. 네. PMC 더 벙커라는 영화입니다. 네, 캡틴 에이헵이 주인공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영화는 모비딕에서 가지고 온 에이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비딕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 야심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인물들을 죽게 놔뒀던 에이헵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에이헵이 됐을까? 어쩌면 나쁘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에이헵으로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어쩌면 너는 정말 에이헵과 닮았어. 한쪽 다리도 약간 불편하고 그렇죠. 많은 부분이 닮았어라고 해서 에이헵이라고 지어줬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어떤 뭐 도덕적이라거나 네. 자기 가치관을 건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료하고도 관련이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일단 제목이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좀 제목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네. 실제로 이제 PMC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게 되면 제목을 까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뒤에다 더 벙커를 넣어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 더 벙커라는 제목도 이렇게 확 들어오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이 PMC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 군사 기업을 뜻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 실제로 이 PMC에 해당하는 블랙 리저드라는 어떤 팀을 이끄는 에이헵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다 보면 이제 중국 측 PMC도 나오게 돼요. 그렇죠. 미국 측 PMC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 PMC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한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나 이런 데서 사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의 이익이지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이나 국가적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동료애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최적인 네. 그런 소재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어쩌면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프라이빗한 PMC를 이끌어낸 이유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더 테러 라이브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전혀 안 보였던 그랬었죠. 것처럼 네. PMC 더 벙커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을 내보내는 순간 이 국제 정세 속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이 영화가 돼버릴까 봐 오히려 이것은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 이야기를 빼야 했고 그것 때문에 PMC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강철비랑 이 영화를 비교해 보면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영화는 지금 남북 문제를 액션 영화의 핵심으로 끌고 들어온 영화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자동으로 우리가 묘사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게 뭔가 하면 민족적인 어떤 색채 그렇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실제로 두 주인공이 각각 출신으로 따지기면 어쨌건 남과 북의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그 둘의 얘기를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거기서 발라내고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라는 훨씬 더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PMC라는 소재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남북 관계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착점을 가진 네.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텐션을 주는 김병호 감독의 방식은 사실은 과잉이잖아요. 네.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 텐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음악을 보면 음악이 엄청 과잉이거든요. 네.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음악이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촬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영화만큼 사실 이제 드론 촬영 같은 것을 많이 한 경우도 드물게 되고 이 공간을 세트로 지어서 공간을 정말 알뜰하게 구석구석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편집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거의 모든 것이 텐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과잉의 에너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병호 감독의 어떤 동력처럼 영화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나면 이게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의학 스릴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화처럼 의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렬하게 묘사한 영화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인데 더군다나 또 이제 한국에서 의학 드라마에 제일 잘 어울리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성균 씨잖아요. 네. 또 의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저분은 의학도 되시고 식음료도 되시고 봉골레도 또 전문이시다 양쪽에 보니까. 양쪽 네 양쪽에. 의사나 요리사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의료 쪽을 이야기를 한다 보면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북한의 핵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CPR을 해서 살려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장면이 리얼하고 하다가 심지어는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혈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에 핏줄을 주사바늘을 꽂아서 수혈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로만 들어도 약간 좀 살떨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영화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를 하죠. A little. No, I've lost a lot of blood already, Captain. I can't handle it. I can't take it. Just don't No, move. Captain. No, I can't do it. Captain, please, I can't do it. Captain, please. It's okay. Just don't move. Just don't move. 사실은 이 이야기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야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초반부터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균 시점에서 보면 이 북한의 의사지 않습니까?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등장하자마자 그 인물이 우리는 이제 이성균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성균 같은 스타 배우라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엑스트라쯤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이성균이었던 거예요. 목소리 누구보다 다 누가 들어도 입을 이성균이야. 여는 순간 이성균인 거죠. 그렇죠. 그 독특한 음색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인물이 나왔는데 인물이 지금 체포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블랙 리저드 요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람을 죽여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의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것을 알고 살려두려고 하는데 그 순간 중국 측 PMC 요원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두 사람은 서로 적이었는데 5월 동주처럼 같은 배를 타고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또 팀장인 하정우가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또 킹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짧은 순간 속에 지금 벌써 몇 번의 커브를 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사실 김병우 감독이 액션이나 이런 디테일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커브를 돌면서 영화를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드는. The doctor might be near you. Find him, hurry. We've got movement. 이런 식의 폐쇄된 곳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최소한 적게 줘야지 스릴이 생깁니다. 쉽게 나갈 수 있으면 너무 그렇죠. 뻔하니까 그렇죠. 도저히 여기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라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씩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플롯의 핵심일 텐데 그런 장면에서 게임처럼 일종의 그런 하나씩 레벨을 올려가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감독이 제일 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텐션과 스피드에 대한 감독의 목표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더 테러 라이브에서도 있었던 단점들이 여기서 사실은 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야기의 어떤 구멍들 같은 걸 무시하면서 건너뛰게 되거나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생기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더 테러 라이브보다 훨씬 큰 이야기고 국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까지 등장하는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한국의 이런 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막 그냥 당일날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별걸 일이 다 생기게 그래프 참 되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미국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무리한 부분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이 그렇게 쉽게 작전을 하거나 쉽게 어떤 야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정부는 빼고 미국과 중국을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된 방식으로 두 나라를 이용하는 자체가 좀 너무 쉽게 플롯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두어야 영화가 빨라지고 강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테러 라이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미국에서도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설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건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그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느낌들은 사실 한국 영화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인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그 외부 요인으로 통해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정부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압박이 이 폐쇄된 회담 장소에 이르게 되는 외부 요건도 중요하지만 네. 내부에서는 또 감독님이 이런 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쩌면 주제의식이 약간은 중후반부에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감독님 스타일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결국은 두 인물마다 자기 어떤 그 실존적인 윤리적인 그런 과제가 좀 달라요. 네. 주인공인 에이협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이협은 과거에 이 사람은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낙하산 사고 때 상대인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리가 부러지는 어떤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목적이 아니라 동료를 선택한 그런 결과였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에서 이 인물은 모두 4번을 선택하게 되는데 처음은 과거에 있었던 낙하산 경험이 원체험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작전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작전의 고비고비마다 과연 애초에 내가 하기로 했던 임무의 어떤 목표물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동료를 택할 것이냐를 놓고 3번 더 선택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호세라는 인물이 있고 로건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윤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 결정은 인도적이었는데 낙하산 사고 나머지 2번째 결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되돌리는 어떤 굉장히 냉철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번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 영화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원체험의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원체험에서 낙하산에 떨어질 때 누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럼 그 사람을 살렸는가? 네, 아니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아니죠. 죽었어요. 네.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구하려고 했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가 어쩌면 중요한 네, 그 얘기를 계속 차이죠. 영화에서 실제로 묻기도 하고 뭐 플래시백을 넣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에이협의 극 중에 최대 과제는 뭔가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북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윤지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각각의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함께 살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라는 두 인물의 어떤 그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은 서로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상대를 이렇게 총을 쏜 다음에 지혈대를 던져주면서 윤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혈하시오. 당신도 우리도 다 살 수 있어. 정반대로 하정우 캐릭터는 중간에 내 말을 믿어달라고 약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상대가 한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혹은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결말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ll keep you alive. If you can give just a bit. We can all get out of here together.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이선균 씨가 연기하는 윤지희라는 의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선행된 사람이 있어요. 윤지희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상주의적인 사람이고 극 중에 로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겹치는데 이 두 사람이 겹치는 게 이 스토리 속에도 암시가 되고 있어요. 둘 다 킹을 수혈하는 사람으로 극 중에서 두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형이죠, 오형. 둘 다 오형이잖아요. 오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속에서 로건하고 이 윤지희가 겹치는 이유는 극 중에서 주인공이 로건에게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하정우가 혹은 윤지희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건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로건과 이선균은 둘 다 이상주의적이고 또 킹에게 수혈하는 인물이다라는 공통점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극 중에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에이헤브라는 인물이 로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윤지희에 대해서도 반복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적인 갈등의 어떤 핵심이 되게 됐죠. 실제로 영화 속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등장하지 않고 국제 정세도 약간 과장되어 있어서 이게 현실의 어떤 정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마지막에 어떤 대사들이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감독님은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마지막 대사에서 고맙다 북한이라는 대사를 한다든지 말씀하신 함께 살 수 있을까?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사실 한국과 북한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정말 압박감이 대단한 영화 중에서 네.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 또 주제가 또 질주하는 영화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텐션 그래프를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텐션 그래프에서 엄청난 텐션을 보여준 7 이상의 네. 9에서 거의 맴돌고 있는 네, 네. 더 테러 라이브가 저한테는 훨씬 더 텐션감 있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아, 최고 장면 그래도 PMC에서 하나 고르고 싶은데 네. 전 극장에서 이 장면 보는데 제가 정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후반부에 네. 공중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 극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체험 같은 느낌이었고요. 하정우 씨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데 360도 쫙 도는데 굉장한 스펙타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의외로 최고 장면 뽑았습니다. 저 두 편 중에서는 이제 PMC도 덕목이 있는 영화이지만 네. 사실은 더 테러 라이브가 훨씬 더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편의 영화 중에서 장면도 저는 이제 더 테러 라이브에서 고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좀 덧붙일 게 없는 게 아까 이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혹시? 저거 아니에요? 라스트 씬. 장담하건데 오늘 정시 퇴근한다. 그래서 아니야? 빨리 방송 끝나고 퇴근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더 테러 라이브에 등장하는 라스트 씬 고르고 싶고요. 라스트 씬 이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이미 뭐 중엽 작가님이 아까 너무 말씀 잘해 주셨고 한국 영화를 다 공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지겨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르 영화를 정말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끝에 가면 사실 약간 촉촉하게 적셔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같이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에서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확실한 어떤 엔딩을 냈다는 측면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은 네. 굉장히 귀한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병호 감독의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김병호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작하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일치정지할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돌려보기 이런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미 빨라요. 글쎄 말입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 리모컨? 뭐라 눌러요? 빨리? 네.